데니엘의 논튜브 시작합니다. 먼저 말씀드릴 것은 감사하게도 최근에 매일 100분 이상씩 제 그 논튜브 채널 또 여러 가지 영상에 들어오셔 가지고 들어 주시고 또 댓글 남겨 주신 거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특히 뭐 한 달 전에 그 미국 금리 인상과 부동산 및 그 융자 시장 전망에 대해서 비디오를 남겼었는데 유튜브를 남겼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좀 보시고 또 피드백을 주시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보니까 전체적으로 뭐 2021 년도 하반기 시장이 어떻게 형성이 될 건지 매월 그 변동 사항이 사실 많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도 계속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. 물론 장기적으로 뭐 2022 년도, 23 년도, 25 년까지도 우리가 전망을 해 보지만 당장에 지금 7월 달, 8월 달, 또 9월 달, 10월 이후 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 변동 사항이 좀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바뀌어 나가는 뉴스들을 알려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당장에 7월 16일 날도 그 모기지 시장에서는 큰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.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리파이낸스 하는 경우에는 50 bps 0.5%죠. 론 어마운트 0.5%면 뭐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. 그 금액만큼 또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또 그만큼 이자가 높아졌었는데 그게 7월 16 일로 리무브가 됐어요. 그만큼 지금은 뭐 파이낸스 시장이 과열은 아니라는 거. 또 뭐 간략하게 또 7 월의 동향을 좀 말씀드리면 3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30년 뭐 모기지 같은 경우에는 3.45% 까지도 많이 높아졌습니다. 뭐 그때부터 해서 부동산 시장이 펄처스 시장의 좀 과열 현상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그 수요 공급의 그러니까 불균형이 굉장히 극대화된 시기였고요. 뭐 15년 같은 경우도 2.85% 까지도 일시적으로 좀 올라갔었습니다. 근데 그 이자율이 뭐 6월 달부터 기점으로 해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30년 고정 같은 경우는 2.875 정도, 그다음 15년 같은 경우에는 2.25% 까지 2.5% 정도 그 중간까지도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. 만약에 LTV가 낮다 그러면 최근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30년 고정으로 봤던 거를 이제 15 년으로 리파이낸스 하시려는 분이 상당히 있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15 년으로 하면 2.175% 까지도 떨어지더라고요. 지금 30 년으로 3.5% 정도 받고 계신데 굉장히 많은 세이브가 그렇게 이자율은 아직까지도 좀 낮은 상태고 이 낮은 이자율은 뭐 과거 한 2월 달 수준으로 다시 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. 근데 계속 이렇게 이자가 낮을 것이냐 뭐 이거는 저희가 전망이 하기가 쉽진 않지만 그 페니메에서 그 연구자들이 있겠죠. 거기에 있는 이코노미스트들의 전망은 2021 년도 말부터는 뭐 금리가 인상이 좀 있을 것이다. 3.5% 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. 실제 또 2022년 말에 가면 3.8% 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전망합니다. 네. 지난번 그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 그 기준금리 인상하는 거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시기는 대략 2023 년도 말로 보고 있고 그래서 테이퍼링이 시작되는 것이 2022 년도 초부터 "시작이 될 수 있다."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계속해서 이제 구두 개입이 있지 않습니까?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있고 아직까지 실업률이 기대치보다는 아직은 높아 있는 상황이죠.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뭐 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구두 개입을 통해서 계속 그 억제를 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. 뭐 그렇다 보니까 그 모기지 이자율 자체는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게 전체적인 전망으로 생각이 됩니다. 또 포베어런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불과 한 3-4 개월 전까지만 해도 대략 미국에서 그러니까 모기지를 빌려서 지금 집을 사신 분들이
그 포베어런스, 그러니까 모기지 페이먼트를 유예하는 거죠. 유예하는 것이 280만 가구 정도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맥스 거기까지 이제 올라갔었어요. 근데 이게 점점점 좀 줄고 있습니다. 또 현저하게 7월 달에 좀 많이 줄었습니다. 지금 현재는 186만 정도까지 그 비율이 떨어졌습니다. 그만큼 저도 인제 현장에서 느끼는 것이 6월 달부터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데, 제가 유튜버 칼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씩 조금씩 그러니까 공급이 조금은 해소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현장에 좀 들었어요. 그러니까 실제 영향이 있다라는 거죠. 포베어런스 지급 유예를 인제 해제하고 페이먼트를 내고 있는 분들이 그만큼 숫자가 늘어난 겁니다. 이제 그 부분의 선택지들은 페이먼트를 내기로 결정을 했다 그러면 뭐 이자율이 낮은 경우에 상관없지만, 이자율이 높은 상태에서 페이먼트를 내시는 분들은 리파이낸스를 선택을 하겠죠. 포베어런스 자체는 해제했지만은 계속 페이먼트를 하기 어렵다거나 지금 많이 집값이 올랐을 때 집을 처분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매물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. 아직은 작지만 그것이 공식적으로 만약에 9월 달에 들어서 더 이상 포베어런스 신청을 받지 않거나 이제는 연장을 해 주지 않겠다라고 선언이 되면 그 물량은 많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지금부터 벌써 그런 부분들을 우려해서 '아 나는 이제 페이먼트 능력이 되니까 해야겠다.'라는 분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. 그렇게 지금 그 7월 달에 현재 그 부동산과 모기지 그 시장의 동향에 대한 그 변화가 있다라는 걸 좀 뭐 알려드리고요. 좀 더 좀 뭐 중장기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, 그 한국 유튜버나 또 언론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동산 폭락이냐 폭등이냐 이런 부분을 계속 지금 여러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, 그거를 뭐 비교 분석을 한 그 유튜버도 있습니다. 그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뭐 조선일보에서 뭐 그런 부분의 영상을 만들어서 어떤 기자 두 분이 방송을 한 경우도 있는데, 뭐 거기에 대한 일부 인제 오해도 있고 또 뭐 왜곡된 부분도 있고 사실도 있고 진실적인 부분도 있습니다. 그런데 보통 보면 이론적인 어떤 탄탄함을 가지고 있는 거는 그 폭등이라기보다는 뭐 앞으로 한 2020뭐 3년 내지는 길게 보면 2025 년까지는 계속 "부동산은 상승할 것이다."라는 것이 좀 이론적인 어떤 기반이 좀 단단한 것 같아요. 그렇지만 폭락론자 내지는 6월 이후부터 지금 2022년 6 월부터 그런 인제 부동산이 거품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오를 만침 올랐고 그 '가격이 떨어질 시기가 되지 않았나.'라는 진단들을 뭐 하고 있는 거죠. 근데 거기에는 좀 경험적인 그 사례는 있지만 좀 이론적인 뒷받침은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. 그거는 뭐 시장의 안정화 두 분 다 폭락이든 폭등이든 그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다 바라는 분들이긴 한데, 그러니까 폭락 논자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고점에 집을 샀다가 향후 2-3년 후에 지갑이 하락하면 어떻게 하겠느냐. 그걸 누가 책임지겠느냐. 라는 입장에서 좀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, 그다음에 지속해서 그 "자산 가치는 상승을 한다. 계속 집값은 올라갈 것이다. 그만큼 화폐 가치는 떨어져 있고 그런 그 본인의 자산을 지키는 방법은 부동산을 사는 길이다라는 것을 좀 이론적인 토대를 가지고 그분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실제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 경우에는 제 생각엔 지금이라도 뭐 사는 것이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들어요. 그렇지만 저희가 그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 감정가보다 뭐 터무니없이 많은, 그러니까 시장의 가치보다 터무니없이 많은 비용을 주고 뭐 '살 필요는 있겠는가.'라는 것은 좀 뭐 의문이 들지만, 본인이 판단하에 이 정도의 집을 내가 이 정도의 그 가격을 지불하고 살 수 있는 뭐 여력이 된다. 그다음에 특히 지금 내가 내는 월 페이먼트보다 모기지 페이먼이 아직 지금 이자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유리하다라고 판단되시면 집 구매에 나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죠. 다만 그러니까 투자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신중할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.
그 2-3년 후에 정말 계속 집값이 상승할 수도 있고 뭐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예측하기는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리스크한 부분도 사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현실에서 현장에서 보면 지금 한 5 0만 불에서 7 0만 불대의 집들을 실구매자들이 많이 찾습니다. 그 가격대에 나오는 집들을 실제 자기가 론을 받아서 들어가서 인제 살려는 목적으로 사시려는 분들이 집을 많이 못 사고 있어요. 그것은 뭐 5 0만 불에서 7 0만 불 정도 되는 자산을 투자해서 뭐 거기서 인컴 뭐 수입을 내시거나 아니면 계속 자산 가치를 바라고 투자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의 현금 동원력은 있으시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캐시 오파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론이 아무리 잘 준비되어 있더라도 오퍼를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. 그렇지만 부동산 또 하시는 분들 얘기는 뭐 현저하게 캐시 오파가 뭐 유리한 조건으로 셀러한테 오파되지 않는 한 론이 탄탄히 준비되어 있다면 셀러 입장에서는 론을 받아오든 아니면 뭐 캐시로 오파하든 뭐 똑같기 때문에 론이 잘 준비되어 있으면 특히 30일 안에 또 클로징할 수 있게끔 모든 뭐 서류라든지 조건들이 잘 갖춰져 있으면 "그건 문제 안 된다."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. 특별히 또 이쪽 캘리포니아 뭐 제가 사는 지역은 오렌지 카운티나 LA 카운티 지역은 집값이 많이 비싸서 뭐 1 0 0만 불, 150만, 200만 불 넘어가는 집도 많고 또 실제 그런 가격대에 구매를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. 그런 분들은 하이 밸런스 론 점보론이 필요하기도 또 하고요. 또 론이 준비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되겠고 또 투자용으로 그런 집을 사시는 경우에는 실구매자보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. 투자용으로 1 0 0만 불, 150만, 200만 불을 하시는 분은 대부분 유닛 쪽으로 멀티 패밀리 쪽으로 또 가기 때문에 실구매자가 많고 그분들은 이제 론을 활용하시는 경우가 또 많기 때문에 론 준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실제 오파에 들어가서 본인이 그 오파를 억셉 받으려면 탄탄하게 그런 론 준비를 미리미리 하셔야 된다는 거죠. 어떻게 인제 론을 준비할지에 대해서는 저도 영상을 좀 올려 놓긴 했지만은 앞으로는 좀 사례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그런 요청도 있고 실제 이론적으로 "어떻다, 어떻다."라는 것보다는 지금 이 시점에서 집을 사거나 리파이낸스를 할 때 내가 어떤 조건으로 또 무엇을 준비해야지 실제 좋은 조건의 리파이낸스 받고 좋은 조건의 집을 살 수 있는지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고 뭐 사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그런 영상을 좀 제가 많이 만들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오늘은 뭐 7월 부동산은 뭐 간략하게 또 모기지 시장 중심으로 동향을 말씀드렸고 또 8 월, 9월 이렇게 그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다른 영상도 참고해 주시고요. 또 오늘 영상이 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상으로 논티브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